일단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전단입니다. 김일성의 3대 가계도라고 돼 있죠. 지금 김정일 부인은 이제 알려진 건 홍일천, 성혜림, 김영숙, 그 다음에 김정은의 엄마인 고용희, 그 다음에 이제 김옥, 이렇게 5명은 알려졌거든요. 근데 북한 주민들은 몰라요, 이걸. 자, 그럼 이걸 김정은이 왜 두려워하느냐? 김정일이 부인이 이렇게 많고 문란하다라는 것 자체가 북한 주민에게는 어마어마한 충격이고요. 김정은은 장남이 아니잖아요. 북한에 떠도는 선전 전단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북한으로 가는 전단하면 이제 두 가지 시각이 있죠. 하나는 북한에게 진실을 알려야 돼, 이게 효과가 크다라는 시각이 하나 있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전단 뿌려봐야 접경 지역의 위험만 초래하고 남북 갈등만 초래한다. 이 두 가지 시각이 있거든요. 자, 두 가지 시각 다 나름 논리가 있어요. 어느 한쪽이 별적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일단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전단입니다. 의외로. 그건 왜 그러냐면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여기 김정은이 제일 두려워하는 전단이라고 지금 해놨죠. 이게 뭐냐면은 김일성 3대 가계도거든요. 의외죠? 이걸 왜 무서워할까요? 막 김정은을 일부 단체에서 비난하고 막 아주 희화하고 막 이런 전단이 가죠. 그거는 별로 효과가 생각보다 높지 않아요. 왜냐면 그게 오면 북한 주민들이 그런 애가 아니라 일단 반감을 가져요. 우리도 북한에서 만일에 우리 정치 지도자들 막 욕하고 막 희화하고 그러면 딱 보면은 동조하겠어요? 일단 기분이 나쁘죠. 그러니까 북한이 제일 두려워하는 전단은 사실 다른 거예요. 이걸 지금 제일 두려워합니다. 이게 뭐냐? 김일성의 3대 가계도라고 돼 있죠. 조선개혁개방위원회라는 공개되지 않은 조직에서 지속적으로 뿌려온 전단이거든요. 지금 전단의 효용성을 말하는 거예요. 옳다 그러다 떠나서 효과성. 지금 북한에 알려진 가계는요. 김일성과 김정숙 부부관계 죽었죠? 김정숙은. 그렇죠? 그리고 김일성이 공개했던 부인 김성애, 여기까지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숙과의 사이에서 나온 김정일, 여동생 김경희, 그 다음에 김성애 사이에서 김경진, 김평일, 김영일, 요렇게만 알려져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김정일은요. 김정일은 부인이 누군지 몰라요, 북한 주민들이. 지금 김정일 부인은 이제 알려진 건 홍일천, 성혜림, 김영숙, 그 다음에 김정은의 엄마인 고용희, 그 다음에 이제 김옥, 이렇게 5명은 알려졌거든요. 근데 북한 주민들은 몰라요, 이걸. 전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자, 그 다음에 김정은과 이제 리설주죠. 그리고 김주애,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자, 그럼 이걸 김정은이 왜 두려워하느냐? 일단 김정일이 부인이 이렇게 많고 문란하다라는 것 자체가 북한 주민에게는 어마어마한 충격이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자, 김정은은 장남이 아니잖아요. 김정은은 누구죠? 장남은 성혜림의 아들이었던 김정남이죠. 김정은이 죽였죠. 말레이시아에서 암살했죠. 2017년 2월에. 자, 이제 드디어 이 고용이로 넘어가면 고용이의 이제 비밀을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잘 모르는 게 있는데요. 우리는 제1교포 하면 어때요, 느낌이? 별 느낌 없죠? 그냥 재미동포 이렇게 생각하죠. 북한에서 제1교포는 은어로 째포라고 그러거든요. 째포. 북한에서 째포는 조금 심하게 말하면 천민 취급을 받아요. 일본의 60년대 많은 그 제1교포들이 조총련계가 북송 선을 탔죠. 북한으로 갔죠. 그때 일부를 제외하고는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일본에서 천시 받고 힘드니까 북한을 갔을 거 아니에요. 일단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북한 주민들이 이 사람들에서 우월감이 있어요. 물론 일본은 돈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일본에서 왔기 때문에 거의 간첩 취급을 해요. 믿질 않아요. 그러니까 째퍼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출세의 지장이 있고 혼담도 깨져요. 결혼 대상으로도 가장 기필해요. 그러니까 째퍼라고 그러면은 북한에서는 가장 하층 계급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고용이는 어떻게 돼요? 제1교포 출신이잖아요. 째포죠. 첫 번째. 그 다음에 고용이의 아버지가 고경택이거든요. 고경택은 어디 출신인지 알아요? 제주도 출신이에요. 제주도에 있다가 일본으로 간 거예요. 그럼 제주도에 무슨 산이 있어요? 한라산이 있죠. 그럼 한라산 줄기죠. 김정은은 뭐라고 그래요? 백두산 줄기, 백두혈통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 피에 남한 줄기 피가 섞여 있는 거예요. 자, 엄마는 째포에 남한 출신이죠. 그 다음 더한 게 있어요. 북한 김정은의 탈북에 대해서 아주 극단적으로 처형까지 시킬 정도로 탈북을 막잖아요. 근데 고영의 언니가 이름이 고용숙이거든요. 그러면 김정은의 누구예요? 이모죠? 이모분 리강이에요. 자기 이모가 탈북했어요. 지금 미국에 살아요. 자, 그럼 김정은 어떻게 돼요? 째포에 한라산 줄기에 탈북자 가족이죠. 그 다음에 고영이는 뭐예요? 정실 부인이에요? 첩이잖아요. 하나 더 있어요. 이런 얘기하면 좀 남은 쪽에서 싫어하실 텐데 북한에서는 무용수했죠. 그 신분이 높은 직업이 아니에요. 낮아요. 근데 고영이는 뭐 무용수 출신이잖아요. 거기다가 또 뭐예요? 김정은은 장남이 아니잖아요. 그 장남 지가 죽였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를 북한 주민들이 안다고 생각해 보세요. 고용일을 북한에서는 원산댁이라고 그랬어요. 북송교포들이 원산에 정착을 해, 만경공을 타고. 그럼 평양에 들어와야 되는데 김정은이 못 들어오게 김일성이 인정을 안 한 거예요, 며느리로. 그러니까 김정은은 어떻게 돼요? 김일성이랑 찍은 사진이 봤어요? 없어요, 한 장도. 그렇게 김일성 따라하죠, 코스프레. 근데 김일성하고 찍은 사진이 한 장도 없잖아요. 그게 실수죠. 처음에 초기에 사진을 조작해서라도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냥 그 시기를 놓쳐버린 거죠. 그렇게 김일성 따라하는데 사진이 없잖아요. 왜? 김일성이 인정을 안 했으니까. 김정남은 이거 뭐 독촉에서 나온 설이에요. 확인이 안 됐는데 김경희, 고모 김경희가 김정남 데리고 김일성한테 가서 다짜고짜 울고불고 얘가 장손이라고. 그래서 김정남은 김일성과 찍은 사진이 있답니다. 근데 김정은은 없잖아요. 근데 이게 알려져 봐요. 어떻게 돼요? 거기다가 김정일의 또 다른 성혜림 집안도 그 성혜림 언니, 성혜랑, 그 다음에 조카 이한영, 그 조카 이한영은 한국에 왔잖아요. 그래서 여기 왔다가 망명했다가 북한 공작원에 암살당했잖아요. 여기도 탈북자잖아요. 그러니까 김정일 부인 중에 두 집안이 다 탈북자 집안이에요. 동거하는 사람들 중에. 이게 알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받아들이겠어요, 북한 주민들이? 자, 이걸 제일 두려워해요. 그 다음 또 하나, 여기 사진 보시면 이게 북한이 보내는 오물풍선이에요. 이렇게 동그란 게. 근데 라텍스 중국제 풍선이거든요. 이거 한 10만 원 정도예요. 이거는 좀 비싸갖고 탈북민들이 북한에 못 보내요. 그 오른쪽에 보내는 게 이제 비닐 풍선이거든요. 자, 이렇게 보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여기 보시면 사진이 4개 있죠. 이렇게 떨어져요, 풍선이. 왜냐면 이렇게 팍 터지거든요. 그럼 지금 이게 터진 게 널리 퍼져 있어요? 아니면 비교적 좁은 부분에 있어요? 그렇죠. 그럼 전단이 가도 이렇게 터지면 인민군 동원해서 수거하면 될 거 아니에요. 막을 수 있죠. 근데 이것 때문에 지금 이거 보세요. 이게 스마트 풍선이라고 써있죠. 지금 비닐 밑에 뭐가 달려있죠. 네모난 상자가. 그렇죠. 이게 지금 조선개혁개방위원회라는 조직에서 지금 쓰는 장치거든요. 이것 때문에 지금 북한이 괴로워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지금 아까처럼 그렇게 비닐봉지가 아니죠. 네모난 상자가 달려있죠. 이게 상자가 뭔지 아세요? 이거 옆에 한번 보세요. 그 상자에서 뭐가 종이가 나오고 있죠. 한 장씩. 이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터지는 개념이 아니고 상자에서 계속 뿌려요. 이렇게 한 장씩. 여기 타이머가 달려 있어서 일정 기간 뿌리고 갑니다. 그리고 또 일정 기간 뿌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북한 전역에 뿌려지는 거예요. 아까는 그냥 그 자리에 떨어지잖아요. 인민군이 비상체제를 걸고 하면 되는데 지금 여기 뭐가 있죠? 아까 말한 전단, 가게도 전단이죠. 김정은이 제일 괴로워하는 걸 이걸 북한 전역에 뿌리는 거예요. 어떻게 확인하는지 아세요? 자, 이거 보세요. 자, 이 그림이 뭔지 아세요? 요즘 GPS 장치 있죠? GPS 장치를 풍선에 장착을 하면 그 풍선이 어디를 가고 있다라는 위치 표시를 계속 해요. 그럼 지금 보세요. 이게 지금 옆에가. 하나는 평양 인근까지 갔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어떻게 돼 있어요? 거의 북한을 관통해서 거의 북쪽까지 갔죠. 그죠? 양강도까지 갔잖아요, 지금. 멀리 가면 만주까지 가요, 이게. 이건 지금 조선개혁개방위원회에서 어렵게 제가 얻은 그 팩트 자료예요. 자, 그러면, 자, 종합해 볼까요? 김정은이 숨기고 싶어 하는 그 가게의 비밀을 북한 전국에 지금 뿌리면서 가는 거죠. 그럼 김정은이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화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 오물풍선을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쓰레기를 넣어서. 그러면서 김여정이 뭐라고 말했어요? 김여정이 말 잘못했어요, 또. 남쪽이 쓰레기 오물을 보낸다고 그랬잖아요, 자기들에게. 그래서 자기들도 오물을 보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쪽에 조선개혁개방위원회가 보내는 게 뭐라고요? 그 쓰레기라는 게 김정은 가게도잖아요. 그럼 김여정이 뭐라고 말한 거예요?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 자기 가게도를 쓰레기라고 말한 거잖아요. 그렇죠?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이게 전단의 비밀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막 단체들이 그 접경 지역에서 막 선정적으로 이 단체는 조용히 해왔어요, 오랫동안. 근데 이 단체들이 조용히 해왔을 때는 북한이 반응을 못했어요. 창피하니까. 이걸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불리하니까. 근데 이제 접경 지역에서 막 선정적으로 막 공개하고 기자들 불러서 그건 위험한 거예요. 왜냐? 접경 지역이 위험해지잖아요, 첫 번째.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하잖아요. 그 다음 본인들이 보낸다는 거 공개하죠. 그럼 북한도 알죠. 그럼 인민군들 어떻게 해요? 비상을 걸 거 아니에요. 수고하겠죠. 그 다음 비상 걸린 상태에서 일반 주민들이, 북한 인민들이 그 풍선 주소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거는? 선정적인 행위에 불과한 거죠. 진정성이 떨어지죠. 정말 북한의 변화를, 이거는 이 가게되는 거짓말 아니잖아요. 거짓말 하나도 안 들어있잖아요. 이거 뭐라 할 수가 없잖아요. 거짓말도 아니고 비난도 아니잖아요. 있는 그대로 넣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는 아까 두 가지 시각이 있다고 그랬어요. 전단에 대한 반대와 찬성. 둘 다 논리가 있어요. 그러나 불필요한 자극, 접경 지역을 위협에 빠뜨리고 그다음에 선정적인 거 그런 건 지양해야 돼요. 그러다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 표현의 자유 이건 알려줘야죠. 북한 주민들이 선택할 거니까 그걸 막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 둘 사이에 전단에 대해서는 대우 코너에 대해서는 그 두 시각을 우리가 적절히 균형감 있게 조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말씀하신 가계도가 북한 주민들에게 널리 퍼지면 북한 주민들 반응이 어떨까요? 한마디로 충격이죠.
상상외로 충격이죠. 아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대통령 얘기하면 또 이게 또 문제가 될지 모르니까 외국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알고 보니까 질 여사 말고 부인이 4명이나 더 있고 부인 중 하나는 뭐 저쪽 이란으로 망명했고 지금 소련으로 뭐 러시아로 가고 이 얘기가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 그 미국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죄송합니다. 사실은 아닌데. 생각해봐요. 우리한테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해봐요. 우리 최고 지도자가 이렇게 복잡하고 그 다음에 일본은 자녀는 북한으로 탈남했고 그럼 어떻겠어요? 충격이. 어마어마하죠? 우리도. 그런데 북한은요. 북한은 지도자를 신성시하거든요. 신이에요. 조작을 통해서.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어떻게 돼요? 가장 하층이에요. 그 다음에 가장 그동안 자기들이 학대당했던 탈북 모든 나쁜 게 다 결합이 돼 있어요. 받아들이겠어요? 이걸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뭐지? 그럴 거 아니에요. 일단 여기 욕은 안 써 있잖아요. 그 은밀히 퍼질 거 아니에요. 맞니? 네, 맞대 이럴 거 아니에요. 지금 탈북한 사람들이 북한으로 통화하거든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기서 전화를 하면 중국으로 전화하면 중국 단둥이 신의주 건너편이죠. 그럼 단둥에 있는 기지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지국 범위가 단둥만 되겠어요? 신의주까지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중국 전화를 갖고 신의주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선 중국으로 걸었는데 신의주하고 통화가 되는 거죠. 중국대 대포폰을 가지고 있어요. 접경지국 사람들이. 통화를 하잖아요. 이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맞다고. 지금 탈북하신 분들이 34,000명이에요. 북한 이탈 주민이. 이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통화를 해요. 송금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 다음에 심지어 평양하고도 통화됩니다. 여기서. 왜? 제가 그랬죠. 중국 대포폰을 이용하면 신의주, 의주 이런 해산 이런 접경지역에서 통화된다고. 그렇죠? 물론 더는 안 되죠. 기지국범이니까. 자, 이게 그 전화라고 해요. 서울서 전화 걸었어요. 그럼 북한도 스마트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걸로 한쪽엔 이거고 한쪽에 이걸로 평양으로 전화를 걸어요. 그럼 두 전화를 스마트폰을 아래 위로 겹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딱 소리가 들리겠죠. 그러니까 완벽하게는 안 들려요. 그러니까 급한 대로 통하는 돼요. 그런 세상인데 가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제일 두려워하는 건 바로 이 가계도입니다. 그리고 북한을 심리전에서는 북한을 욕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하면 돼요. 있는 그대로만, 있는 사실만 알려주시면. 진실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진실이. 뭐 희화하거나 그럴 필요 없어요. 있는 그대로 진실을 전달하면 북한 주민들, 북한 인민들이 변화가 있고 스스로 선택하는 기회를 주는 거지. 우리가 이렇게 해라 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자기들이 뭐 우리 말 듣나요? 우리가 민주화한 것도 진실을 깨닫고 현실을 알고 광주 민주화운동 진실 87년 많은 수없이 많은 이 시민운동의 핵심은 진실이었어. 독재 정권은 진실 가리려고 했고 누가 이겨요? 진실이 제일 무서워하는 거죠.